그래서 우리의 민속놀이가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민속놀이. 그래서 오늘 발표의 주제를 7조각으로 만드는 즐거움 칠교놀이로 정했는데요. 오늘의 발표 주제, 칠교놀이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물어보고 반응 보고 예상대로 많지 않네요. 옆에 보면 청중과 상호작용한다 얘기는 있네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서 청중의 요청에 따라 칠교놀이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소개하는 것.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대기. 칠교놀이는 칠교라고 불리는 7개의 나무 조각으로 인물, 동물, 식물, 건축물 등의 모형을 그려놓은 칠교도에 맞게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칠교놀이의 개념을 소개해 주죠. 너네 잘 모르지? 칠교놀이에 대해 알려줄게. 칠교놀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거니까 디귿. 칠교놀이에 대해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물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실물을 보여주지는 않았네요. 밑으로 내려갑시다. 여기 있다. 7개의 칠교를 보여주며 실물로 보여줬죠. 그러면 3번 맞는 얘기. 3번 지우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칠교인데요. 10cm쯤 되는 작은 정사각형 하나, 각기 다른 직각 삼각형 5개, 정사각형 1개, 평행사변형 1개 이렇게 7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칠교놀이의 방법을 그림으로 풀교한 칠교회라는 책까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칠교놀이를 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칠교놀이가 뭡니까? 라고 해서 정보 전달이 발표인 거죠. 밑에 참고 문헌을 밝힌다.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잠시 대기. 칠교놀이에 대해 동영상을 시청한 후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옆으로 넘어오시죠. 수업 장소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곳입니다. 밑으로 청중이 칠교놀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동영상을 제시합니다. 2번 맞는 얘기죠? 2번 지우고 다시 앞으로 또 넘어올게요. 한 가지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혹시 발견한 분 있을까요? 역시 물어보고 청중 대답하고 네, 많은 분들이 대답해 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규칙은 7개 모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 있는데요. 시계를 보면서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오늘은 칠교놀이 여럿이서 하는 방법만 소개할 겁니다. 리을, 제한된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4번. 혼자서 하는 것 빼고 여럿이서만 하는 걸로 내용 분량을 조절했죠. 4번 지우고. 오늘은 여럿이 칠교놀이 하는 방법만 소개할게요. 여러 명이 칠교놀이 할 때에는 편을 나눠 상대편이 칠교도에서 지정한 모형을 협동해서 만듭니다. 칠교도는 문제도와 해답도로 구분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상대편에서 토끼 하면 문제도에서 토끼를 찾아 만들고 만든 모형이 해답지와 같은지 확인합니다. 시간 내에 모형 맞추면 1번, 그렇지 않으면 점수 얻지 못하죠. 이렇게 몇 차례 진행해서 먼저 목표 점수에 도달한 쪽이 이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표지를 사용해서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거예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오늘 제 발표는 국립미술관에서 발간한 한국미술민속예술사전 민속편을 참고했습니다. 오호, 출처를 알려줬네. 2의 1번. 신뢰할 수 있도록 참고한 문헌을 밝힙니다. 잘했죠.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지.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3번 두 문제 2분 드릴게요. 시작. 일 번에는 2번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럿이서 할 때 토끼 예로 들었죠. 3번 윗글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5번. 학생 2와 3은 학교 발표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습니다. 문제도를 빨리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 크기가 작다고 하니 어디서든 칠교놀이 할 수 있겠네.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뒤로 넘어가서 4에서 7번 문제 구경하고 오세요. 1분. 지금부터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냐 마냐 이런 거는 정책 논제라고 하죠. 먼저 찬성 측이 입론해 주신 다음에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할 겁니다. 저희는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종이 투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커서 이동이 어려운 계층이나 감염증으로 인한 외출 자체가 제한된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PC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나라는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 투표를 시스템 활용해서 공직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통해 투표를 보장했던 결과 투표 참여율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각종 자원이나 인력의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거와 주장이 다 나타나 있죠? 반대신문. 저희가 미리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땡땡국의 경우 인구 130만 명의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로만 따졌을 40배 더 큰 우리나라에 온라인 투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가능합니까? 인구의 규모가 다른데 괜찮겠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구 규모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는 온라인 투표의 원리는 동일하니까요. 5억 명이 투표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직자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듯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읽은 A에서요, 옆에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국가의 사례, 온라인 투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A에서는 종이 투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한계 뭐 있어요? 몸이 불편하거나 감염병인 사람들 직접 오기 어려워요. 현재의 투표 방식이 투표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음 맞죠? 5번 종이 투표의 대안으로 제시된 온라인 투표가 투표권 보장에 더 유리하다. 그렇지, 유리합니다. 불편한 사람 맞죠? 일단 대기. 다시 옆으로 봅시다. 반대측에서 입론을 해주시고 반대측에서 입론을 해주시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주시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할 겁니다. 저희는 공직자 선거의 온라인 투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표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6월 달에 하루 쉬죠? 며칠인지 모르겠네. 6.3인가? 6.13인가 그런데 기말고사 대비 기간일 거예요. 사전투표 제도 또한 실시되고 있어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대부분이 우리가 봤을 땐 투표권 보장받고 있다. 우리가 봤을 땐 투표권 보장받고 있다. 최근 공직자 선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투표하지 못한 건 1.1%로 매우 낮다. 온라인 투표가 종이 투표에 비해 투표권 보장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면 5번 맞는 얘기네요. 실제 투표율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대리투표와 같은 부정투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어. 할머니 휴대폰 줘봐요 해가지고 손자가 지 맘대로 투표할 수 있어.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투표일에 투표소 접근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온라인 투표를 위한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할 경우 오히려 돈이 더 지출돼서 경제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야기. 방금 읽은 거 4번에 4번, 5번 둘 중에 3번, 4번 둘 중에 하나 답 찾아주세요.
틀린 건 3번이죠. 최근 실시된 공직자 선거의 투표율을 근거로 공직자 선거 투표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 공휴일, 사전투표, 효과를 언급하며 온라인 투표 도입해봐야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이 얘기 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더워. 자, 다시 계속 읽읍시다. 종이 투표도 타인의 압박, 회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로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얘는 이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떠한 투표 방식이든 타인의 압박이나 회유가 발생하면 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속 권한만 가지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가 더 원칙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공직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야 할까? 최근 보안 기술의 발달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경우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 투표 당일 투표가 어려운 직업군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권을 보장할 수가 있다. 온라인 투표 도입 시의 장점. 실제로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땡땡 대학교의 경우 투표율이 46에서 80% 상승했고, 저희 아파트도 동대표 뽑을 때 이거 하거든요. 근데 투표할 수밖에 없어. 하루에 두세 번씩 문자 오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투표하고 말거든. 이렇게. 세모고등학교, 대학교도 54에서 81%로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투표율이 크게 상승했다. 공직자 선거에서 종이 투표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1인당 선거 비용이 5,000원에서 400원으로 줄어들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점 계속 얘기하죠. 하지만 온라인 투표에 보안이 강화된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대리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점. 대리 투표의 경우 직접 선거와 비밀 선거라는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죠. 온라인 투표는 온라인 접속 권한만 갖게 되면 타인이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 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 누구 찍었다 그거 알아요? 투표할 때 누구 도장 찍었는지 이거 투표지 사진 촬영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벌금 엄청 세.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온라인 접속 권한에 대한 보완, 성숙한 국민의식을 통해 언제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 얘는 온라인 투표에 찬성 쪽으로 약간 좀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현재의 종이 투표 방식을 지속하되 온라인 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충하고 있네. 그러니까 무조건 온라인 투표가 아니라는 거지. 공직자 선거의 두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면 기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 최소화하면서 투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지. 물론 선거관리 비용은 상승하겠지만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대표성 인재하는 과정이 둔다면 추가 예산 투입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이야기.
5, 6, 7번 세 문제 4분 드릴게요. 정답. 폐쇄형 질문이라는 건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게 폐쇄형 질문. 그러니까 5의 1번 네, 아니요로 물어보기에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 맞습니다. 오 번 우리나라에도 적응 가능할까요?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을까? 적절성을 검증하고 있다. 오의 정답 1번. 다음 6번은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6번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요거예요. 설명인가? 주장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예요. 6번의 정답. 온라인 투표 도입으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여 투표권 보장합니다.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을 장문 목적으로 합니다. 7번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야기는 5번.
투표에서 선거관리 비용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은 자료를 추가한 부분이 없어요. 온라인 투표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아니요.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오히려 비용은 상승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해요. 그래서 틀린 거는 5번. 8에서부터 10번까지 1분 드릴게요. 문제 구경하고 오세요. 본문 보기 전에 뒤에 나와 있는 자료 먼저 볼게요. 공유경제 관련 소비자 보고서. 국내 공유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급격하게. 세상 소비 유형별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 중고를 쓸 경우에는 훨씬 낮습니다. 중고를 쓸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모시에서는 15년부터 지역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소를 운영한다.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시민들은 누구나 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관공서 주변에 자전거 무인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땡땡시의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소 운영에 관련해서 소개해주고, 환경 개선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익을 실현했다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 공유경제에 필요하겠는걸? 공유경제는 공급자와 이용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모든 자원을 낭비 없이 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공공경제의 목적.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을 표방한 공유 경제 플랫폼이 상업화되면서 오히려 과소비 조장하거나 대형 플랫폼을 선점한 공유 경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부작용. 이용자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등 보완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부작용, 문제점. 앞으로 넘어오죠. 안녕, 편집장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사회의 기획 연재와 관련해서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의 현황, 공유경제의 의의 전망, 이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주제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공유경제란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에 쓰는 협력적 소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공유경제의 개념 있어. 중고 물품을 나눠 쓰는 것도 공유 경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유 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이죠. 공유 경제는 자원을 공유하는 주체는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매우 다양하다. 자동차, 빈방, 옷, 전자기기 등 유연히 활용하고 재능 및 지적 재산 등의 무형 자원까지 공유경제 분야가 확산되고 있어 공유경제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는 추세다. 여기에 어디 있어? 여기에 요 자료 갖다 쓰면 되겠네요. 공유경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공유경제는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요. 공유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다에 나타나 있는 교수 인터뷰 쓰면 되겠네요. 공유경제를 통해 소유자는 이용하지 않은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줄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 요 부분 활용하면 되겠네요. 다 부분 요 부분 활용하면 되겠지. 따라서 법적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성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면 친환경적이고 협력적인 경제를 통해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9, 10번 세 문제 4분 드려볼게요.
정답은 233.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문법 문제는 좀 넘기기로 하고요. 우리 2학기 때 전부 다 문학이라서 문학에 좀 집중하기로 했죠. 21에서 24번 문제 구경하시는데 1분 드릴게요. 24번 보기도 잘 읽어보시고요. 네, 잠시만요. 저 금방 합니다. 뒤에 살펴볼게요. 나는 서술자죠. 아주 단순한 세상을 그렸다. 단순한 세상을 꿈꾸다. 아버지, 난쟁이에요. 난쟁이인 아버지가 꿈꾼 세상보다 단순했다. 달에 가서 천문대의를 보겠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었다. 왜? 아버지의 꿈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 꿈을 이루었다면 아버지는 50억 광년 저쪽에 있는 머리카락 좌에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쌍한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다. 몸은 화장터에서 반줌의 죄로 분해되고 영호와 나는 물가에 서서 어머니가 뿌려넣는 죄를 보면서 울어졌다.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난쟁이 아버지가 무기물로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생명을 갖는 순간부터 고생을 했어. 왜냐하면 노비 출신 집안이었었거든요. 22의 1번. 아버지는 난장이로 태어나 고통을 겪었음이 드러내고 있음. 맞는 얘기죠. 22의 1번 지워. 아버지의 몸이 작았다고 생명의 양까지 작았을 리는 없다. 난쟁이기 때문에 일찍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어. 아버지는 몸보다 컸던 고통을 죽어서 벗었다. 즉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했어.
아버지는 자식들을 잘 먹일 수 없었지.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어. 우리 집은 옛날부터 계속 가난했어. 우리 집에 새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본 적도 없었다. 영양 부족으로 일어나는 이상 증세를 우리는 경험했다. 22에 2번. 맨날 영양실조 걸려 있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지. 22에 2번. 아버지는 성실히 살았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었어. 괜찮죠?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하고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잃었지. 바로 이게 현대 사회의 모순이죠. 현대의 모순이야. 열심히 일했는데도 가난해. 그래서 말년에 아버지는 자기 시대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갈 거야, 별에 갈 거야 라는 꿈을 갖는 거지. 아버지 시대의 여러 특성 중에 하나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의무만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것도 현대의 모순이죠. 아버지는 경제 사회적 생존권을 찾아 상처를 아물리지 못하고 벽돌 공장 굴뚝에서 떨어졌다. 벽돌 공장 굴뚝에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달을 향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떨어져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누구나 평범하게 노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정당하게 지워지는, 일한 만큼 가난해지지 않는 그런 세상, 평범하고 그 다음에 착취와 피착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입고 모두 다 자식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요렇게 체크. 그 세계의 지배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누구나 평등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부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 내 집에 내리는 햇빛을 가리고 바람도 막아버리고 전깃줄 자르고 수도도 끊겨버린다. 즉 아버지가 생각하는 꿈꾸는 세상은 이렇게 말이 맞지만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사랑이에요. 그런 집들에서는 꽃나무가 자라지 못해 날아갈 벌도 없어, 나비도 없어. 22에 3번.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에서 지나치게 부를 축적해 벌을 받게 될 사람들의 집의 모습, 완전 세상의 모든 존재로부터 소외받을 거예요. 괜찮아.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강요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자식 키우고 사랑으로 비 내리고 사랑으로 평형을 이루고 사랑으로 바람을 미루어서 작은 미나리야 제비꽃 줄기에 머물게 해. 아버지가 그린 세상, 사랑의 세상, 이상사회는 아니야. 사랑을 갖지 않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는 게 문제였어. 하지만 문제는 뭐야? 법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 착취하는 자들 편인 게 문제인 거지. 내가 그린 세상에서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다. 내가 그린 세상,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살아가는 것. 아버지가 꿈꾼 세상이랑은 좀 달라. 나는 이 글의 서술자, 아버지가 꿈꾼 세상,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지.
교육의 수단을 이용해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라는 게 나의 생각이었어. 내가 꿈꾸는 세상, 자유로운 이성에 의해 교육을 수단으로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키워내는 고귀한 사랑만 있는 세상. 소설인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아니에요. 궁금해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저희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근로자 잘못이래. 그러나 사용자는 달라요. 저희가 어쩌다 하나인데 비해 사용자는 10개의 조항을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법을 더 많이 어긴 놈들이 잘 사는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22의 4번. 근로자와 사용자의 잘못을 비유하여 잘못의 원인은 근로자에게 있어? 아니요. 사용자에게 있지. 그러니까 22의 정답은 4번. 문 닫으세요. 양쪽 문 닫으시고 애들 내보내면 안 돼요. 영수를 내보내지 말아요. 네. 큰오빠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그 집 아이야. 그 집 아이가 뭐라고 잘못했니? 내용이 엉키고 있어.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잘라.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영수 새끼 이거 당분간 너 외출 금지야 임마. 이런 느낌이에요. 순종적인 엄마는 네. 큰오빠 잘못한 거 없어. 그 아이가 뭘 잘못했니?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놀렸어. 그 아이는 돌멩이를 던져 우리 집 창문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 아이에겐 잘못이 없어. 아버지는 난쟁이니까. 그 얘는 맞는 말이야. 자책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잘못이 가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프랑스 젊은 애들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취업률이 높으면 데모하고 막 돌 던지고 막 폭동 일으키고 그래. 물론 그런 식으로 폭동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사회가 해결해 줘야지라고 요구해. 근데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때? 내 노력이 부족했나?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거는 사회가 잘못한 거야. 그건 데모해도 돼. 이렇게. 그런 문제 해결하라 하면서. 하지만 시위는 peace, 평화적으로. 저는 평화주의자니까요. 그래서 나는 사흘 동안 밖에 나가 놀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실패에서 바느질 바늘을 꿰어 낚시 바늘을 만들었어. 불을 달구어 끝을 정확하게 구부려서 낚시 바늘을 요렇게 하나 만들었어. 여기 이제 낚시 귀가 있겠지. 어머니가 나가 놀려고 좋다고 한 날 뒷산으로 달려갔어. 쌀의 나무를 꺾어다 낚싯대 만들었지. 가뭄이 들었어. 아버지는 날마다 펌프 일을 나갔지. 방죽물이 바짝 줄었어. 방죽 중간쯤 들어가서 낚시했지. 내가 올린 붕어는 벽돌공장 굴뚝 그림자 속에서 억압적인 사회 구조, 자본가의 모습입니다. 팔딱팔딱 뛰었다. 벽에 기대어 있으면 잠이 와요. 아버지가 당신의 입으로 난쟁이라고 한 말을 나는 꼭 한 번 들었다. 어머니는 펌프가에 앉아 보리쌀을 씻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갔어. 쌀밥도 아니고 보리쌀 먹을 만큼 가난해. 나는 집에 무슨 일이 있다면 어머니까지 돌아갔을 것이다. 그날 늦게 밤에 돌아갔지. 은강 전체가 저기압에 들어 숨쉬기가 아주 어려운 밤이었다. 왠지 가슴이 깝깝한 거야. 22의 5번. 기상 상태를 통해 저기압에 들어서 숨쉬기 어려웠어. 심리적인 압박감. 나쁘지 않죠. 어머니는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지.
영희에 대해서 묻고 영희에 대해 물었지. 어머니는 영희에게 셋째 딸이에요. 영희에게 했던 것처럼 영희에게 여자가 갖추어야 할 가족과 가정에 대해 전통적인 의무가 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전통적이고 현실에 순응적이야. 세상을 약간은 좀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체념도 잘하고 억울하면 내가 팔자가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야. 영희가 얼마 동안 고생하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영희의 흰 원피스는 그날로 더러워졌어. 영희 공장 들어갔거든요. 영희는 하룻밤 두 낮의 단식과 구호, 근로자의 노래만 부르면 되었었다. 영희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공장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애가 꾸벅꾸벅 졸고 있잖아. 그러면 잠 깨는 주사를 놔버려. 진짜 우리나라 그랬어. 이렇게 그냥. 나는 돌아왔다. 그날 밤 아버지가 그린 세상을, 사랑의 세상을 생각했지. 아버지가 그린 세상에서는 지나친 불의 축적을 사랑의 상실로 공인하고 사랑을 갖지 않은, 이거 뭐야? 앞에 나왔던 얘기 또 나오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나의 생각을 수정하기로 했다. 교육을 통해 이성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여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세상?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랑 없는 새끼들은 벌을 줘야 돼 하는 법이 필요해. 라고 생각을 바꿔 먹었어. 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꿈꾸는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은 안 오는구나 라고 깨달아 버려서 그렇지. 모두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예외는 없었다. 은강에서는 신도 예외가 아니었다. 잘못은 신에게도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건 신도 잘못이 있다. 이야기죠. 됐을까요? 21, 24, 3, 4, 세 문제 4분 드려볼게요. 벌써 다 했어. 전부 다 정답. 아니요, 아버지가 난쟁이라고 얘기해서 나 딱 한 번 들어봤어. 현실이 좀 상태를 드러낸다. 그러네,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 정답 2번요. 네, 한 번 말했으니까요.
괜찮아? 자, 늘 얘기하지만 안 죽어. 안 죽어. 21의 정답은 2번. 아버지는 난장이라고 나한테 딱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번 틀리죠. 22의 정답은 4번. 23번. 기억. 니은. 기억 누구예요? 야, 너 왜 못 찾아? 기억. 기억 누구예요? 아버지야? 중력 위에 어디? 중력 위에야? 나 아버지가 꿈꾼 세상에서 법률 제정이라는 공식을 빼버렸어. 아버지가 꿈꾼 세상, 사랑을 꿈꿨어. 거기서 다음 니은의 나는 사랑으로 꿈꾼 세상에 법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통점은 사랑이 필요해. 23의 1번. 24번의 정답은 3번이죠. 달에 가서 천문대 일을 해보겠다라는 비현실적인 꿈은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도록 한다는 실현 가능한 꿈. 누구나 고귀한 사랑을 갖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린 얘기. 현실에서 실현된 이상세계 아니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이상세계. 그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정답은 3번. 뒤로 넘어갈게요. 25에서 27번 문제 구경하고 오시죠. 연탄가스 마시면은 동치미 국물 마셔야 되는데. 전역한 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주고 촉각적 심상. 밥상머리에서 찌개도 데워주고 아버지가 식구에 석한이 있는 동안 아들이 식구의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는 순간 굉장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연탄가스는 가만히 쥐라기 지층으로 내려간다. 연탄 얘기하면서 우와 막 공룡 살던 쥐라기 시절의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력이 어마어마하네. 그날 밤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볼 겁니다. 무엇을?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세 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의 손을 달고 어느 서양 학자가 아르케옵테릭스 시조새라고 불렀다는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 한 마리, 연탄가스죠. 연탄가스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에 제일 낮은 지붕에 내려와 앉은 것을. 연탄이라는 게 몇 천만 년 전에 생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연탄도 석탄이 되고 몇 천만 년 동안 땅 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아, 연탄 때우면서 공룡 다니던 시절에 그 나무가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겠지. 그냥 상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1번 가에 돛이 있어요. 돛이 있어요.
가난한 서울 시민들은 꿈에 요로요로한 것을 볼 것이다 라면서 돛이 있어요. 명령형 어미 활용해서 화자의 의지 없고요. 감탄사 아, 오, 와우 이런 거 없고요. 인격화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한다라는 건 의인법 쓰여 있고 그 의인법 쓰여져 있는 대상을 부른다라는 건데 그런 거 없죠. 동일한 시행 반복도 없어요. 가만 읽어도 1번이 정답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27의 1번. 연탄이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준다. 연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온기를 줍니다. 괜찮아. 연탄가스가 쥐락이 지층으로 내려간다. 과거의 몇 천만 년 전 오래된 시간을 떠올리고 있다. 괜찮지. 쥐라기의 새와 같은 새가 제일 낮은 지붕,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내려앉는다. 그들, 연탄이 좀 그들을 따뜻하게 데워줬으면 좋겠군.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 괜찮죠? 도움 안 되네.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선 순수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게 장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순수한 생명력을 지키고 있는 장미. 어이구야. 장미. 그것과 반대되는 개봉동이라고 하면서 현대 문명의 속에서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야기. 개봉동 속에서도 우리는 생명을 꽃피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 페이지로 넘어오죠. 개봉동 입구의 길은 개봉동 좋은데 아니야.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세모 표시. 한 송이 장미 때문에 길은 왼쪽으로 굽고 이렇게 골목에 장미가 요렇게 침범해서 피어 있으니까 길이 왼쪽으로 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굽고 굽은 길 어디선가에 빠져나와 장미는 길을 제 혼자 가게 하고 아직도 흔들리는 가지 그대로 길 밖에 서 있다. 개봉동 입구길이 장미가 펴져 있어요 라는 골목길 묘사. 보라. 가끔 몸을 흔들며 잎들이 제 맘대로 시간의 바람에 일으키는 것을 보라. 여기에 도치가 쓰여져 있네. 그러니까 25번에 1번 확실히 맞네요. 장미는 이곳 주민이 아니라서 시간 밖의 서울의 일부고 그대와 나는 사촌들 얘기 속 한 토막으로 비오는 지상의 어느 발자국에나 고인다. 그대와 나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눌 뿐이다. 생명력 넘치는 장미와는 달리. 말해보라. 무엇으로 장미와 닿을 수 있는가 말해보라. 역시 도치. 저 불편한 의문, 저 불편한 비밀의 꽃. 다 장미를 비유한 표현이죠. 장미와 닿을 수 없을 때 두드려 보라. 개봉동 집들의 문은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장미는 강인한 생명력. 나는 내가 잘하고 싶은 대로 잘할 건데 주체성. 장미가 있어야만 문이 열리는 거죠.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25, 6, 7 세 문제 시작해 주시죠.
26번의 기억 꿈에 볼 겁니다. 상상의 공간이죠. 니은 길 밖에 서 있어. 오, 길하고 어울리지 않아. 길과는 달리 생명력이 넘쳐. 26번의 정답은 4번. 25번 틀린 이야기는 몇 번? 5번. 개봉동 집들의 문을 두드려도 어느 곳이나 열리지 않는다. 현대 문명의 발전과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사는 현대인들, 개봉동 사람들과 장미가 함께 살아가고 있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둘이 어울리지 않는 걸 이야기지. 정답은 5번. 뒤로 넘어가자. 비문학 지문 나와 있는 거 하나 넘어가고요. 세상에 고전 시가가 나온다. 38에서 41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어이 광홍이 거기 가서 일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 관서지병이 관서 쪽의 명승지에 좋은 땅에 왕명으로 나를 관리로 보내시니 행장을 꾸리니 배낭을 꾸렸어. 칼 하나뿐이로다. 굉장히 간소한 차림이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춘천 원주 요쪽으로 부임지를 받아서 가는 거거든. 근데 연조문에 나가서 모화고개를 넘어드니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부임지로 가고픈 마음의 고향을 생각하랴. 여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가서 일하래. 고향은 여기야. 그러면 고향 들렀다가 요렇게 한 번쯤은 가는 게 보통 관리들의 관습인 거거든요. 근데 임금님이 일을 주니까 쉬지 않고 그냥 곧바로 부임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임지로 가고픈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랴. 벽제에서 말을 갈아타고 임진에서 배를 걸어 천수원으로 돌아드니 역시 공간의 이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개성은 망국이라 만월 때도 보기가 싫다. 나는 진짜 뼛속까지 조선의 신하. 황주는 전쟁터였었는데 지금은 가시덤불이 우거져 있구나. 개성이 어떤지, 황주가 어떤지 계속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면서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폐허가 되어 있구나. 묘사, 비유를 통해 묘사해주고 있다. 석양이 지길래 채찍으로 재촉해서 서둘러서 구현원을 넘어드니 생양관 기슭에 버들까지 푸르구나. 아, 봄에
출발했나 보다. 재송정에서 돌아 들어가 대동강 쪽을 바라보니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는 위아래 엉켜 있다라면서 봄 풍경에 대한 묘사. 춘풍이 야단스러워 화선 잘 봐야 돼. 주연 술 먹고 놀 때 쓰는 배예요. 뱃놀이 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객선 정도 됩니다. 춘풍이 야단스러워 여객선을 봤더니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고 여객선 화려한 배가 있고 나는 여기에서 말 타면서 이렇게 가고 옆에 배를 봤더니 녹의 홍상 고운 옷을 입은 기생이에요. 기생이 비껴 앉아 가냘픈 손으로 검은 고를 짚으며 붉은 입술과 흰 이로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단, 순, 호, 치. 미인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미인 기생이 채련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여기에서 기생들이랑 양반들이랑 예쁜 옷 차려입고 노래 부르면서 놀고 있어. 신선이 연잎배 타고 옥외빛 강으로 내려오는 듯. 쟤네들 멋지구나. 그런데 슬프다. 나란 일은 신경 쓰이지만 풍경을 어찌하리. 이 일도 해야 되고 놀기도 쉽고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죠. 나도 놀고 싶다. 연광정에서 돌아 들어가 부병루에 오르니 능라도 꽃다운 풀관 금수산 안개 속 꽃은 봄빛을 자랑한다. 능라도의 금수산에 도착했더니 완연한 봄이로구나. 완연한 봄이로다. 천년 평양의 태평 문물은 어제인 듯 하지만 평양으로 와 있네. 평양. 오, 소문 그대로네. 소문에서 듣던 그대로 화려하네. 풍월루에서 꿈을 깨고 하루 자고 칠성문으로 돌아드니 단촐한 무관 차림을 하고 있는 나의 객흥, 나그네로서의 흥취는 어떠한가? 부임지로 가는 그 여정에서 나 스스로를 나그네처럼 표현을 한 거죠. 그때면 완전 여행길이지. 이렇게. 누대도 많고 강과 산도 많지만 구경거리 많아. 구경거리가 많지만 백상루에 올라 앉아 청천강을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 장하기도 끝이 없다. 구경거리가 많기는 하지만 청천강 여기가 거의 최고네. 하물며 결승정 내려와 철옹성을 돌아다 봤더니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성을 돌아봤더니 구름에 닿은 성곽은 백리를 버려져 있고 성곽이 길어. 여러 겹 산등성이는 사면에 뻗어 있네. 외적을 방비하기에 지리적으로 좋아. 사방의 군사 진영과 웅장한 경관이 팔도의 으뜸이로다. 우와, 여기 방비 최고. 어떠한 적도 못 쳐들어오겠는걸?
동산에 백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못 따졌을 때 봄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봄 시간의 흐름이 살짝 나타나 있죠. 진영에 일이 없어. 내가 일을 너무 잘했거든, 관리를. 그래서 산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가니 나 지금까지 일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나한테 휴가 좀 줘도 되겠어. 셀프 휴가예요. 쉽게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월차 쓰고 놀러 갔어. 월차 쓰고 놀러 갔어. 월차를 쓴다라는 말은 전혀 맞진 않지만 그냥 느낌상한 그런 느낌이에요. 눈 아래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향로봉에서 감돌아 천리를 비껴들어 누대 앞에 지나가니.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계곡에 놀러 가면은 평상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루에 5만 원씩 하잖아요. 평상에 앉아 있으니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형승, 승리한 형태, 멋진 경치에 끝도 없구나. 풍경인들 아니 보랴. 풍경 구경 많이 해야지. 구경 많이 해야지. 요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을까요? 밑에 내려와 있는 임춘의 동행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좀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피곤하신가? 사실 임춘기는 제가 읽어드릴 거는 없기는 한데 오케이,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임동행기 읽고 41번까지 시작해 주시죠.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그 방안이 가지고 있는 효용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합리적 행위라고 합니다. 허버트 사이먼은 합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포괄적 합리성과 제한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